안녕하세요. 입시 잡문가, 입시를 잡으로 하는 입시 잡문가 펜타근성입니다. 오늘 입시막설은 과학중점학교를 왜 가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중을 제가 이제 설명회 하다 보면 과중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참고로 제가 뭐 오늘 과중을 가라 가지 마라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이걸 꼭 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면 망한다는 건 아닌데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굳이? 왜? 보면 과중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과중을 다니는 학생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이유가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하다가 이제 불합격하는 경우죠. 이제 그래서 뭐 심지어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하고 막 뭐 자사고도 떨어지고 막 그래서 막 또 과중이라도 막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뭐라도 이제 에너지랑 돈을 썼는데 뭐라도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자사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합격할 것 같거나 아니면 가도 좀 내신 관리가 매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과중이라도 가는 거. 아니면 이제 과중학교에 가면 무조건 입시에 유리할 것 같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과중학교가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는 실체가 없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 애가 너무 과학을 좋아해. 참고로 과학을 매우 좋아하는 거랑 과학 시험을 잘 치는 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아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1번, 2번, 3번, 4번은요. 사실상 잘 보면 사교육자들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겁니다.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왜냐하면 학원은 무조건 과중이 좋거든요. 학원은 과중이 좋아요. 제가 학원 원장이라도 우리 지역 근처에 과중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학원에 주로 다니는 학교 애들이 과중학교였으면 좋겠어. 학원은 자연계를 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과중을 가야 돼요. 그래야 무조건 좋아요. 그래야 학원비를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자연계를 가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학원 사교육자들은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자연계를 가야 학원비를 더 내기 때문에 2배, 3배 내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계 가야 돼요. 무조건. 됐고 무조건 자연계 가야 되는 거야. 학원비 더 내야 되니까 네가. 무슨 인문계야. 까불지 말고 무조건 자연계 가. 이건 거야 사실은. 과중만 해도 그러세요. 아니 과중 문화생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과학 학원 다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 분리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중 현 고2까지죠. 형 고2 고3 애들 얘네들은 과중의 특징이라는 게 이제 문화생지원을 다 이수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중 과학 중점 학교에 이수 규정이 있어요. 근데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보통 이제 문화생지를 다 이수하죠. 물론 일반고인데 문화생지원을 다 이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는데 어쨌든 문화생지 1, 문화생지 2를 다 8개를 다 이수하면 물론 7개만 이수해도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 8개 이수하니까 8개를 이수하면 보통 이게 과중이겠거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과학 과목을 이수하고 당연히 과학 과목을 이수를 많이 하니까 많은 과목을 이수하니까 당연히 수행평가도 많고 그거에 따른 활동도 많고 보통 과정학교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좀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예요? 학종이죠. 학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중을 대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거는 학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교과나 정시로 가고 싶은데 과중을 간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학종에서 다른 일반고 대비 무조건 유리한 건 없습니다. 자꾸 이걸 유불리를 따지시는데 우리 중3 어머님들 자꾸 유불리를 따지시잖아요. 네. 우리 애는 기가 막힌데요. 뛰어난 학생인데 학교를 잘못 가가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학종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비슷한 조건이면 비교 우위에 있죠. 더 고생했으니까. 비슷한 조건이어야 됩니다. 과중이라고 내신 망했는데 무조건 과중이라고 뽑아줘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써놨죠?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과중은 일단 내신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과목도 많고 그다음에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어떤 지역은 그놈의 과중학교가 제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인 지역도 있어요. 지역도 있습니다. 네. 자꾸 입시를 내 주변에서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우리 입시 전문가 하시는 분들도 자꾸 자기가 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입시는 전국 단위로 행해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신 관리가 일단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활동도 일단 많고 압박이 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 대비는 매우 어렵죠. 고3 때 수능 대비를 어떡합니까? 물투, 화투, 생투, 지투 하면서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과중은 지금까지의 과중은 내신이 망하잖아요. 그냥 들러리예요. 이거는 그냥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과중 최근에 보면 막
무조건 막 가중 가라고 학교에서 가스라이팅 하죠. 왜냐면 가중반이 유지가 돼야 뭐 지원금도 받고 하니까 뭐 그런 건데 사실은 다 들러리설 하는 거예요, 다. 자, 근데 이제 고1 고교학점제 2022 개정의 과중은 일단 과중 이수 기준이 막 크게 변한 건 아닙니다. 뭐 크게 있는데 막 크게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개정교육 2022에서는 선택 과목 수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 이 정도를 해야 과중이 됐다면 이제는 이만큼에서 이 정도를 해야 과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다? 과중이 아닌 학교에서도 과중 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교학점제 본질이에요. 왜 과중 학생들만 과학을 미친 듯이 듣냐 이거예요. 니네들도 들어라. 이게 고교학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과중이 아닌데 물화생지 선택이 많이 열려 있다. 선택지가 상당히 열려 있다. 그러면 내가 집중적으로 과학을 많이 이수하면 과중인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기술과정 정보랑 뭐 수학이랑 몇몇 이수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이수는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학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말은 더 대학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뭐 물화생지 다 듣고 물화생지 투도 다 들었네. 그럼 과중이겠네라고 하면 되지만 이제는 판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않을겠죠. 지금 솔직히 입학사정관들도 뭐 2015 개정교육과정 학생들 저는 대충 변별한다고 좀 보는데 이거 왜 압수수색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 입학사정관들도 고3 지금 고려애들이 고3에 대해서 원서를 써봐야 2022 개정교육과정 또 바뀐 학생부의 학생부를 처음 볼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판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굳이 이거를 왜 가냐 이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도 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리면 과중학교에 과중반을 가면 고교학점제에서는 물화생지 이수 인원을 반강제로 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명 중에 자연계가 150명이다. 우리가 반이 있다. 근데 그 학교는 싹 다 자연계는 과중반이다. 예를 들면. 아니 그냥 120명이 자연계다. 아니 100명이 과중반이다. 50명이 그냥 자연계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물화생지를 대부분 일단은 과중학생들은 다 듣게 될 고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이수하는 인원이 어떤 과목이라도 적정 인원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인원이 적어서 내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무서워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게 그나마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과학을 매우 좋아하고 과학을 잘하려고 하고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과학을 집중적으로 이수해서 성적을 메이킹하고 싶다 그러면 과중학교에 가서 과중 인원이 적정히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주면 안정적인 선택이 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될 수도 있어요. 단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상당수 지역의 과중학교들은 그 지역에서 수학과학 잘하는 남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이든 200명이든 상대평가예요. 200명이라도 150명 이상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50명이라도 내가 거기서 5명 안에 들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신 관리가 인원은 많을 수 있지만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중이 아닌데 그냥 일반고에서 뭐 과중도 일반고지만 어쨌든 과중이 아닌 학교인데 그냥 물화생지를 다 듣고 과학을 집중 이수를 했을 경우에는 물화생지 이수 인원이 일정하지 않겠죠. 특히 물리학, 지구과학 이런 인원이 적겠죠. 그리고 기존 과탐2 진로 선택 과목 현재 과학 과탐2 과목들이 8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더 분산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인원이 계속 이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는 건 내신 관리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 단 그 지역에 과중학교가 있어. 그러면 그 학교로 수학과학을 잘하는 우수한 인원이 다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원은 적지만 경쟁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학생이고 남녀공학이라면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댓글로 또 뭐 어느 학교 딱 얘기하면서 어때요? 하지 마세요. 몰라요, 저.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단 무지성으로 과중 가면 좋은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본인 상황을 보고 결정해요. 본인 상황을 보고 결정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우리 지역은 선생님 과중 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안 가요. 아 그러면 우리의 과학 좋아하면 그 선택 나쁘지 않죠. 좋죠. 근데 반대로 과중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애들이 많이 가요. 이 지역에서. 그러면 그걸 과학을 좋아해도 심지어 우리 애는 과학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잘 몰라.
근데 굳이 그걸 참고로 과학을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많이 들으면 그만큼 수행평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서 소화를 다 시키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학원 가서 좀 물어보지 마세요. 뭐 우리 학원이 예를 들어서 과중 학교를 잡고 있다. 그러면 가라고 할 거고 과중 학교 안 잡고 있다. 다른 학원 잡고 있다. 가지 말라고 할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라고 할 거고. 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좀. 감사합니다.